이게 꼭 필요하다, 연대가.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없이 모이기만 하자고 하니까 막상 가봐도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다음에는 안 오게 되고 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예, 실천하기가 굉장히 현장에서 어렵더라고요. 장사한 지 6년째인데 지금 두 번째 쫓겨날 위기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장사 시작한 지 2년 만에 이제 건물주가 바뀌어가지고 나가라 그 소송이었고, 그래가지고 이동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그때 합의를 한 게 그 건물 이제 지하하고 이 공간, 주차장 공간에서 이제 영업을 하는데 또 이제 계약 갱신 요구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또 판결에서 져가지고 또 쫓겨날 위기에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불안함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현재 아이를 키우면서 가지게 되는 불안함일 거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커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거냐에 대한 재벌이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네. 법의 판결에 위에 설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법원이 판결한 부분을 이행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금 대출 받으면서 뭐 생활비 대출 받으면서 이제 뭐 학비라던가 생활비 벌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학교 다니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딱 학기마다 이제 근근히 생활 버티면서 생활을 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다녀야 되지? 내가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연구 논문을 써서 내가 어떤 박사학위를 따기 위한 거라든지 이런 학위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에 밀집적으로 뭔가 바뀌어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예, 이슬비에 오점 넣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현장에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들,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뭐 박사님이 되셔도 좋지만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현장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하다못해 뭐 집회 나가서도 운동 방식이 너무나 다르고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좀 도와주려고 할 때도 그 일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은 많이 배제되어 있는 느낌 많이 받고, 네. 일을 잘 모르니까, 이 바닥의 룰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성숙하고 숙련이 안 됐다라는 이유로 좀 많이 배제되는 느낌을 받곤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불법 파견 문제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고 그것이 사회 문제화되어 있고 우리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공장 가서 특별 근로 감독 한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중재하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형평에 맞게 평등하게 그것을 집행하고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 사람들도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일하는 노동자가 바뀌면 저는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도 잘하고 노조 활동도 잘하고 그러면 자신 있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저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세상이 되는 거는 내가 잘하면 된다. 저는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바쁜데 제대로 바꾸면 좋겠어요. 이런 지역구 중요하겠죠, 재선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 이런 민생 현장, 이제 사회적으로 분쟁이 되는 현장들 직접 가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고 해결 방안들을 갖다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크다고 생각하면 크고 뭐 이렇게 막연하다고 생각하면 막연할 수 있는데, 전 작은 단위와 작은 마을과 작은 공동체들이 곳곳에서 서로를 감싸 안을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격렬한 논의 끝에는 항상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사회. 근데 사실 많은 격렬한 논의 끝에는 대안이 아니라 혐오감만 남잖아요. 서로 각 세대에 대한 약간 세대 혐오, 세대 갈등 이런 것만 남고 결국 하나의 정책은 열심히 논의되다가 다 무산되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서로 세대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일한 만큼 그 대가가 차려지고 그 다음에 돈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 시스템의 불공정한 점,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커다란 경제 위기가 언제 또 닥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97년에 외환위기가 있었고 2008년에 또 한 번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또 그 사이에 2003년에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세 위기를 합친 것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위기가 와서 이 다른 100년, 10년이 이거 현재 얼마나 경제가 나쁜 상태인가 그리고 얼마나 불공정한가 이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고 전파되고 해서 시민들이 이런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바꿀 정치인을 뽑고 또 이 재벌의 그 횡포나 그 중소기업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 애쓸 그럴 그 경제 시스템 또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 정치 세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점에서 이 두 손 들어서 이 발족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100년이라는 이 포럼의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난 굉장히 심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이제 새로운 100년, 다가오는 100년을 얘기하는 건데 지난 100년이 우리가 지난 100년이 그러니까 아주 어려웠던 그 시간이었다 하는 이제 앞으로 다른 100년은 이제 정말 희망차고 또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100년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다른 100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이름입니다. 참 야심만만한 이름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포부가 바로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사단법인 다른 100년 오늘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사단법인 100년 포럼이 그 이름값을 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단언컨대 새로운 100년은 지난 모든 인류 역사를 새로 쓰는 100년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낙관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또 엄청 비관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격변의 시대를 가장 인간적인 방향으로, 가장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장 형제의 관점에서 과연 재편할 수 있을지, 디지털 공유경제와 이런 평화가 함께 갈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사회정치적 기획과 사고와 기획을 해줄 든든한 둥지를 하나 얻은
기쁨이 오늘 이 순간에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새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